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에 대한 지상청문회. 우리는 2021년 2월 초 더불어민주당 김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내용을 분석한 후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좌파 세력에 장악당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되면 70여 년간 어렵사리 구축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점차 허물어지고 민중인민민주주의 좌파 독재 체제를 거쳐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주민자치기본법 통과는 헌법 개정에 준하는 체제 위기 요소라고 보았다.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문정권은 주민자치기본법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래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전국 자치단체를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지방분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문 정권은 중앙정부 시스템은 좌파주도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보고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하부구조, 즉 풀뿌리 조직인 읍면동을 좌파들이 장악하여 완전한 좌파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행안부 장관 출신 김부겸이 총리에 임명된 것도 주민자치기본법 본격 통과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주민자치기본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전국의 가장 말단 하부기구인 3,490여 개의 읍면동 단위별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드는 법이다.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잘 작동이 되고 있고 그 산하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도 그것과는 별도로 읍면동의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핵심 특징은 마을 좌파 세력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용어나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공산화를 우려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주민자치회의 모델은 사회주의 공동체인 마포 성미산 마을이고 마을활동가 양성교육도, 성미산 마을활동가, 좌파 이론가 등의 강사의 주류를 이루며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본주의 대안 모델이라는 사상적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주민자치기본법안 제5조 제3항에도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좌파 정책 노선을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제8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있는 신념 용어도 국가인권법의 규정인 성별, 사상, 종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준용한다면 아마도 마을에서 좌파 단체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선전, 조직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법 제7조 주민의 자격에 따르면 민노총과 전교조의 하부 조직이 통째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강령, 활동 자료 등을 볼 때 사회주의 성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을 보면 주민자치, 주민의 자율성 등 매우 분권적으로 보이던데. 주민자치기본법을 세밀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주민참여,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 등 그럴싸한 위장간판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좌파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를 주도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주민총회를 앞세우지만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감시할 수 없고 주민자치회의 인도에 따라 들러리 역할에 머물 것이다. 주민자치회 사무국이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했는데 사무국 직원은 시험이나 조민선거도 아닌 주민자치회 셀프 추천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이들은 주민들에 대한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하고 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 겉으로 보면 주민의 자율성을 포장하지만 실상은 매우 집권적 형태로 운영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6.25 전쟁 경험자들은 주민자치기본법 내용을 보고 놀라며 6.25 전쟁 당시 인민위원회 같다는 발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군은 서울 등 남한 지역을 점령한 후 읍면동의 행정조직인 인민위원회, 경찰 조직인 내무서 등을 설치하고 그 동네 좌익 세력들을 끌어들여 활용했다. 남한 좌익들은 북한군 앞잡이로서 붉은 완장을 차고 동네 우파 주민들을 집집마다 수색하여 찾아내 확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의 전사가 15만 명인데 마을에 있던 주민들이 북한군과 좌익 앞잡이에 의해 학살당한 숫자가 이에 버금갈 정도였다. 그 당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북한군보다 이웃이 더 무섭더라, 죽이고 살리는 것은 동네 좌익, 그들 마음 내키는 대로였다라고 회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좌파들이 마을의 주도권을 받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받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우파 세력을 적폐 세력 등으로 매도하며 박해해왔는데 이제 마을 단위에서도 좌파 주민들이 우파 주민들을 박해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받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독교 교회 등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도 힘든데 좌파 주도의 읍면동 주민자치회로부터 산하 통반 조직 등을 통해 가까이서 감시와 통제를 받으면 더욱 고통스러울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환경, 인권, 종교,
보건, 세무, 주거 등 온갖 이유로 교회, 통성기도 금지, 모임 통제, 전도 금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할 수 있다. 특히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차별금지 조항에 따르면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성별이란 젠더 차별금지 의미로 이해되고 교회 젠더 비판 활동이 금지되고 외국인이 주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교 차별금지는 이슬람 비판 금지나 이단 규정 금지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파 성향 국민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할까? 중앙정부로부터 수사, 감시, 세무조사 등을 당하는 것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로부터 산하 통반조직, 파출소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면 그 고통은 심해질 것이다. 주민자치법 제5조 제3항 주민과 주민자치회는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르면 우파 주민들도 좌파 노선에 따라야 하고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회는 이 법을 근거로 법적 강제에 들어갈 수 있다. 더욱이 주민자치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신상정보인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범죄 경력조회 등을 수집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도 없는 과도한 권한이며 우파 성향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문정권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라고 보나? 이 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시군구 자치단체들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수십조 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예산과 토지 등 자산을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저가, 매각하거나 무상대여토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토지와 건물 등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공공주차장, 공동펜션, 공공일림센터, 공공장터 등을 만들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업체 등으로부터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엄청난 부를 차지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분배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마도 주민들은 이런 좋은 세상이 이제 왔느냐며 주민자치회를 폭발적 지지할 것이다. 실내로 1946년 3월 북한에서 지주로부터 땅을 빼앗아 농민들에게 5정보 기준으로 나누어 주자 공산당원 가입이 4,500여 명에서 24만 명으로 급증했던 선례가 있다. 이렇게 돈을 배분하면 3,490여 개의 모든 읍면동이 자연스럽게 좌파 마을로 변해갈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주민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좌파 정권은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고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시나리오이고 주민자치회를 강행하려는 현실적 목적이다. 주민자치기본법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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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자유수호포럼, 4.15 부정 선거 국민투쟁본부, BJ톨, GMW 연합, ROTC 구국동지회, 각종 구국동지회, 고대교 우트로스포럼,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공사 구국동지회, 공자학원실 재활리기운동본부, 공정언론실천시민기자협의회, 공정여론감시단, 구국제자훈련원, 국군간호차관학교 구국동지회, 국민인훈, 국민인권미디어센터, 국민주권행동, 글로벌 디펜스뉴스, 기독애국선교단, 나라사랑 어머니연합, 나라사랑 학부모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나사지협, 미울프레스, 대구태사단,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대한민국 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대한불교진흥원, 대한역사문화원, 독립언론정복미디어, 두길포럼, 따보따보 프로젝트, 매봉통일연구소,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인권여성연합, 봉주루TV, 비상시국연대, 자유통일문화원, 3.4 구국동지회, 세안국수원시연합, 생명불러넣기 미디어연합, 순상대TV, 시사파이터, 아름다운 풍경제작소, 엄마방송, 엄마부대, 여성정책협의회, 역사정신바로세움연구소, 역사정립연구소, 육사총부국동지회, 이해란TV, 이주천TV, 의정감시단, 의정국민연합, 일사가고TV, 일사가고 목회자연합, 일산TV, 자유대한연대, 자유리더캠프, 자유민족국민연합,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민족수호운동본부, 자유민족애국연합, 자유수호협회, 자유역사탐방전국연합, 자유연대, 자유1인시위연대, 자유정의시민연합,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전국안보시민단체 총연합, 제주사 3사 건재정립시민연대, 조스빅데이터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참교육 어머니 전국모임, 천마자유애국포럼, 트루스포럼, 프리덤 칼리지장학회, 한국교회언론회, 한미역사문화연구원, 해병대 전후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환경구의 시사창고회.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국운동 홍보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